시작할게요.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애플페이랑 구글페이를 붙여본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출시한 랩이라서 미국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플러터로 경력을 쌓아서 현재 2년차 플러터 개발자이고요. 또 플러터 위젯 쌓는 거를 보통 레고 쌓는 거로 비유를 하잖아요. 저는 정말 레고 놀이하는 것처럼 플러터로 재밌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프론트를 다루다 보니까 UI UX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요. 역시 개발만큼이나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고, 이래서 앱스토어에서 들어가서 보이는 앱들을 무작정 깔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스타 피드는 다 디자인 관련된 걸로 도배가 돼 있는데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정도가 제 소개였고요. 지난번에 IO 익스텐디드에서 저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이번에 두 번째 발표인데 오늘 엄청 떨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토픽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튜토리얼만 다루기에는 유튜브나 미디엄에서도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룬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하면서 좀 궁금했던 점하고 간단한 튜토리얼,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페이랑 인앱 결제랑 같은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른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고요. 또 여기서 사실 직접 코딩한 것보다 셋업하고 이슈 잡는 게 정말 오래 걸려서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여기서 구글페이랑 애플페이는 뭘까요? 다들 아시겠죠? 네. 구글페이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기능이고요. 애플페이는 iOS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기능이에요. 이제는 저희도 애플페이로 스타벅스 같은 데서 단말기에 핸드폰이나 애플워치를 태그해서 결제를 하잖아요. 그거를 앱에서 바로 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네, 구글페이 버튼은 G페이라고 써 있는데 읽는 거는 구글페이가 정식 명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좀 뜬금없는데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페이라는 앱이 있었어요. 이게 플러터로 만들어진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싱가포르에서 베타 출시를 위해서 50명의 플러터 엔지니어가 6개월 동안 앱을 만들었고요. 정식 출시를 위해서 100명의 엔지니어가 더 붙어서 인도랑 미국에 정식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후에 구글페이 앱에서는 그리고 구글페이 앱에서는 흥미롭게도 P2P 결제, 페이팔 같이 돈을 보내고 받는 기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글 원래 앱이 다시 생겨서 페이랑 월렛이 통합이 되고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플러터로 만들어졌다는 게 흥미로워서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애플페이와 구글페이는 기본적으로 월렛에 등록을 해서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는 서비스인데요. 스트라이프나 와이즈 같은 PG사, PSP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실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무신사에서 어떤 모자를 사거나 할 때 결제 단계에서 페이를 이용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네. 월렛에 카드를 등록하는 방식이고요. 다 보시면 아시겠는데 익숙한 방식인데 직접 카드 번호를 입력하거나 스캔을 하는 방법도 있고, 등록된 카드에서 결제 시 카드를 고를 수도 있어요. 또 다음에 보이는 사진은 카드를 선택하고 결제를 하는 흐름도예요. 네, 결제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페이 버튼을 누르면 카드나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배송 주소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은 주문이 완료가 됩니다. 애플페이도 비슷한 프로세스를 취하는데요. 애플페이 버튼을 누르고 결제 내역이 나타나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네, 그러면 결제가 완료가 돼요. 간단하죠? 사용자는 굉장히 간단해요. 네, 이번에는 구글페이 결제 흐름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용자가 구글페이 버튼을 탭을 하면 결제 가능한 카드 목록이 포함된 결제 명세서가 표시가 되고요. 사용자가 카드를 선택을 하면 구글페이에서는 선택한 카드에 대한 결제 토큰을 앱에 반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앱이 결제 토큰을 백엔드에 제출을 하고요. 백엔드는 구매 처리를 하고 또 결제 토큰을 제3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인 PSP에 보내지게 돼요. 페이는 이러한 PSP와 토큰으로 유효성 검사를 하고 결제 처리를 하고요. 또 애플페이도 동일한 흐름도를 가지게 돼요. PSP는 판매자와 가맹점이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페이의 차이점을 볼 건데요. 각 플랫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각 플랫폼의 월렛에서는 카드가 등록이 돼요. 애플페이는 결제 시 실제 카드 정보를 공유하는 대신 토큰을 사용해서 카드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를 할 수 있고요. 구글페이는 이용 시에 실제 카드 번호를 매장과 공유하지 않고 대신 가상 카드 번호를 사용하게 돼요. 애플페이와 구글페이는 모두 실제 카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요.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핸드폰을 결제할 때 또 많이 쓰이는 인앱 결제랑 페이는 뭐가 다른지도 궁금했거든요. 저는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인앱 결제는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저장된 카드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인앱 결제는 월렛을 사용하지 않죠. 네. 그리고 각 플랫폼의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애플과 구글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를 하게 돼요. 또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거나 어플을 결제할 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는 데만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다시 뭐가 다른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앱 결제는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요. 페이는 PSP인 제3자 결제 대행사를 따로 이용하기 때문에 구글이나 애플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카드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페이를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여기 보이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패키지를 설치해주고 환경 설정을 해주고 버튼을 적용시켜주고 또 PSP에 연결을 해주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튼을 적용시키는 데서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이따 얘기를 해볼 거예요. 펍데브에서 페이 패키지를 사용할 건데요. iOS랑 안드로이드 둘 다 지원을 해줘서 이것만 설치해주면 되고요. 설명서가 잘 돼 있으니까 꼭 한번 읽고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구글페이 환경 설정 먼저 볼 건데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와 빌드 그레이드에서 페이 설정해 주시고요. 여기 빠져 있는데 빌드 그레이드에서 미니멈 SDK 버전 19 이상이어야 하고요. 컴파일 SDK 버전 31 이상이어야 되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구글 비즈니스 콘솔에서 비즈니스 계정을 등록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넣은 비즈니스 네임하고 프로필 아이디는 바로 뒤에 또 써줄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또 테스트를 위해서 페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샘플 코드를 추가를 했는데요. 여기 표시한 부분은 비즈니스 콘솔에서 비즈니스 아이디를 등록했을 때 나온 정보를 넣으면 되고요. 머천트 아이디는 페이먼트 프로필 아이디를 넣어주시고 머천트 네임은 등록할 때 넣은 비즈니스 네임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애플페이를 설정할 건데요. 애플페이는 구글페이보다 설정이 좀 더 많은 걸 볼 수 있죠. 받아야 하는 인증서가 좀 있어가지고 네, 까다롭습니다. 항상 그렇죠. 네, 역시 페이 패키지를 사용할 거고요. 애플 개발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인증서 페이지를 찾아주시고요. 머천트 아이디 탭 여기 옆에 보이는 이걸 눌러서 아이덴티파이어에 들어가 주세요. 여기 이름은 merchant.com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뒤에 도메인 이름, 그 뒤에 앱 네임이 컨벤션이라서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만들었던 머천트 아이디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인증서를 만들 수 있어요. 맥북의 키체인에서도 인증서를 만들어줄 거예요. 발급된 인증서는 지우지 말고 보관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이는 판매자 신원 인증서는 애플페이에 결제를 수락할 수 있는 판매자라고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만료되지 않고 여러 앱의 동일한 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또 결제 처리 인증서는 판매자 식별자와 연결이 되어 있고 결제 정보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이 돼요. 결제 처리 인증서는 25개월마다 만료가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또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다시 생성할 수 있어요. 이제 X코드에서 머천트 아이디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카피빌리티에서 애플페이 추가해주시고요.
아까 만들어뒀던 머천트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돼요. 사진은 지금 빨간색인데 아까 잘 만들어주셨으면은 빨간색이 아니겠죠? 네, 여기까지만 하면 다 왔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쉬워 보이지만 저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글에서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애플 패키지 샘플 코드에 있는 샘플 애플페이 컨피그를 넣어줄 거고요. 여기서도 머천트 아이디를 넣어주시고 또 프로바이더도 바꿔주세요. 이제 위젯으로 버튼을 넣을 건데요. 정말 코드 넣는 건 이게 다예요. 네, 이제 위젯 그리고 표시된 머천 여기 안 보이네? 보이시나요? 네,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페이먼트 컨피규레이션에는 방금 추가했던 그 컨피그 디폴트 애플페이 컨피그를 결제 구성에 넣어주시고요. 애플페이 결과를 기반으로 PSP에서 생성한 토큰인 온 페이먼트 리절트를 넣어줬고요. 사용하는 PSP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시면 돼요. 구글페이 역시 비슷하고요. 여기까지 하면 진짜 버튼 다 만들었어요. 근데 버튼까지 넣었는데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에셋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이 버튼을 잘못 넣으면 앱을 출시할 때 거절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페이를 넣게 된다면 한번 확인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는 권장사항하고 금지사항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비슷한 가이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저희는 페이 패키지를 사용할 거라서 페이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버튼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페이 버튼이 돋보이게 하기 정도가 가장 중요한 권장사항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금지 사항인데요. 패키지를 사용해서 페이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 임의로 버튼을 만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페이를 지결제 이런 식으로 임의로 번역을 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임의로 버튼을 만들지 않는 게 핵심이고요. 애플페이 역시 권장사항은 임의로 버튼 모양을 만들지 않기입니다. 여기도 페이를 번역하지 않기가 나와 있는데요. 또 임의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지 않기도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아마 구글 금지 사항에는 적혀 있지 않았는데 아마 구글페이도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페이 버튼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할 건데요. 지금 사실 한국에서는 구글페이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둘 다 구글과 애플에서 제공하는 테스트 카드를 이용할 거예요. 여기 보이는 주소를 통해 구글 테스트 카드 그룹에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입하신 계정으로 구글 스토어에 연결이 돼 있다면 결제 시 테스트 카드 목록이 뜨고 테스트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여기 옆에 가입을 하신다고 카드 번호가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가입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카드 목록이 떠요. 이게 제가 몰라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애플에서는 개발자 센터에서 샌드박스 테스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한 번도 애플에 등록되지 않았던 계정을 사용해야 돼요. 이것도 한 번도 등록되지 않았던 계정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좀 애를 먹었어요. 네. 그 다음에 국가 및 지역은 페이가 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미국으로 했어요. 위에 주소는 샌드박스 테스트하는 법이 나와 있는 문서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샌드박스 등록 후에는 핸드폰 애플 아이디를 샌드박스에 등록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카드 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를 월렛에 등록하거나 페이 버튼 클릭 시에 나오는 결제 정보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팁은 맨 처음이나 마지막에 있는 등록은 자꾸 등록 실패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쯤에 아무도 고르지 않을 것 같은 카드로 해주시면 등록 실패율이 좀 적었어요. 샌드박스 테스터를 등록하시고 결제 카드를 등록하시면 페이 버튼이 이렇게 나오고 결제까지 완료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버튼 클릭 시 나오는 프로세스 다 구현을 한 거거든요. 이후에는 원하는 PSP, 스트라이프나 와이즈 이런 외국 피지사를 골라서 문서를 보고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아까 본 결제 흐름도인데요. 이 진행은 앱이 결제 토큰을 백엔드에 제출을 해서 결제 토큰을 PSP에 보내고 그 결제 토큰으로 지페이와 구글페이와 유효성 검사를 해서 결제 처리를 완료한 로그고요.
저는 PSP를 스트라이프 회사로 이용을 했는데요. 결제하면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프에서 200 성공 로그를 보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애플페이도 동일한 흐름을 가지게 되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 기능을 만들면서 겪었던 이슈를 같이 공유해 볼 건데요. 제가 계속 겪었던 이슈는 버튼이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엄청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샌드박스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않았을 때도 버튼이 안 나왔고요. 또 각 계정이 페이 가능한 나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한국 계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버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또 계정은 각 설정을 통해서 국가 설정을 통해 바꿀 수 있는데 구글 검색하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아까 진행했던 환경 설정과 컨피그 제이슨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또 안 돼요. 예, 이것도 한번 나오지 않는다면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였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어플이 버전이 따로 있는 거 아셨나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네, 이것도 버전이 18.1.3 이상이어야 돼서 이것도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것도 구글 검색하면 나오니까 업데이트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실기기에는 등록된 카드가 없으면 버튼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페이 기능은 한국에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네, 구글 페이는 지원 국가가 아니라서 한국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애플페이는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지금 애플 공식에서 제공하는 국내 PG사 목록이고요. 대부분 메이저한 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건 현대카드만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거는 현대카드뿐 아니고 다른 국내 카드사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토스 블로그에서 본 건데 근데 제가 확인하진 않아가지고 한번 확인을 쓰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의 과정을 거쳐서 페이 기능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Q&A 받겠습니다. 네네. 혹시 국내 피지사도 해보셨나요? 네. 위에 보면은 해보지 않았고요. 지금 가능한 게 토스, 이니시스, 케이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네, 이거는 제 링크드인인데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저를 팔로우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다음에 넘어갈게요. 또 저는 GDG 송도 오거나이저인데 잠깐 홍보를 하자면 이 QR 코드로 들어가시면 GDG 인천, GDG 송도, 플러터 송도의 정보나 이벤트 소식 같은 거 받아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지금 머신러닝 미더 구매 링크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가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저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재미있어 보이는 그 타이틀이 많아가지고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또 저희 공식 노션 페이지도 있는데 이전에 했던 행사나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아마 저희 한 거 PPT도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GDG 오픈 카톡방 들어와 계시나요? 안 들어와 있으시면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또 카톡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저희가 개발 관련 아티클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방인데 이게 고독한 개발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아티클하고 정보만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 발표였고요.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페이 하셨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